투자 리포터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꽤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오면 하게 되는 걱정, 다들 블랙아웃 아니겠습니까? 올 여름에 이 전력 수급은 문제가 없을까요? 어때요? 여름뿐만 아니고 전력 수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걱정 섞인 그런 시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여름철뿐만 아니라요, 연중 내내 블랙아웃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과 무관하게 전력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적 변화 때문인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신산업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전기 사용량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런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24시간 운영시설 증가로 인해서 계절의 구분 없이 전력 피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전력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블랙아웃이 발생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최근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네, 지금 보시면 유럽 전력망에 대한 약 40% 정도가 한 3, 40년 된 노후화된 장비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계속해서 사용한 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라나다 변전소에서 이제 급격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불과 5초 만에 15기가와트시 이상이 증발이 됐었고, 또 이제 보시면 프랑스 연결선까지 끊기면서 사실 10시간 이상에 대한 대규모 블랙아웃으로 이어졌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보시면 그 외국 국가랑 연결된 전력이 5%밖에 안 돼서 즉각적인 백업이 안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력의 절반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에 존재하는 그런 신재생에 존재하는 그런 의존성이 보이는 것이고, 좋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 문제는 여기에 뒷받침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같은 실시간 전력 조절 체계도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한번 충격이 오면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유럽 대규모 정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것도 또 논란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 태양광 패널 중에 이제 약 97%가 이제 중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언제든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 원인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해당 사태가 이런 사이버 보안 공격의 이런 취약성을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중국산 이런 인버터를 통해서 유럽 전력 인프라에 원격 접근이 가능하다면 사이버 공격 시에는 유럽 전력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런 경고성 이슈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미국도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대책이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급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미국에서도 송전망 대부분이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깔아놓은 것이고요. 50년이 넘는 설비들이 지금도 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후 변화 등으로 사실 정전이 되면은 기업들이 분당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전력망 업그레이드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에너지부도 전부터 35억 달러를 투입해서 송전선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까지 싹 교체를 하는 과정이겠고,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어지면서 전력망만 따로 105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보시면 스타게이트 같은 이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같은 게 등장을 하고 AI가 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보시면 전력 인프라 교체보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있는 입장이고,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스타게이트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대량으로 들어올 계획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정말 잘 먹는 푸드 파이터가 있는데 이분은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게 하려면 옆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을 만드는 속도하고 먹는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죠? 수요가 너무 많으면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간다. 왜냐하면 짓는 거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의 발견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거나 확충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그래야지 이제 그 기업이 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도 뭐 호혜를 누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해서 중동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좀 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은 이미 중동과 아시아에서 대규모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왔었고 네. 또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 시장 진출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초고압 송전선과 변압기 그리고 케이블이나 에너지 저장장치 ESS 등의 이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설립이 본격화된다면 네. 전력 인프라 투자도 당연히 뒤따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망이 밝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는 좀 어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력 안정국이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심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또 이제 실시간 수요 예측 시스템을 보시면은 10% 이상의 예비 전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정전 사태처럼 크게 이렇게 걱정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폭염이 걱정이 되면서 에어컨을 네. 또 펑펑 예, 예. 쓰고 또 산업용 전력이 쑥쑥 나가다 보니까 사실 예비 전력이 순식간으로 푹 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980년대에 만들어진 일부 송전선이라든지 변전소들 그리고 슬슬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이슈가 되게 상당히 강한데 이게 한 곳에 10만 가구 이상이 쓰는 전력을 소모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가 앞으로 AI 개화와 맞춰서 동시에 나아가려다 보면은 현재 안정적인 건 맞지만 확실히 이제 송전망 확충까지 다 해서 ESS까지 스마트 그리드까지 다 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멈춰 있으면 언젠가는 급격하게 줄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충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관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호 관세 90일 유예하면서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있긴 한데 25%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편인가요? 예정대로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도 좀 미국 수출 활동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전력 수요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송배전망의 노후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성장으로 인해서 네네. 이런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가 현재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 송전선의 70%가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고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년 이상 경과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설비 개선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도 이제 전력기기 공급 부족이 심각한 점을 고려했었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압기에 대한 이런 고율 관세 부과 이런 부분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들 국내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도 관세를 대비해서 미국 내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확충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동메달 종목을 엄선해 드립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모든 지식을 받아볼 수 있는 전자책도 제공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에 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김현호 자문역의 전력 인프라 금운동을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동메달. 네, 전력 인프라주 이제 앞서 설명드린 관심 갖고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전력 인프라주 동메달 기업은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 네, 비츠로테크는 전력기기 사업성 안정성과 더불어서 이런 핵융합을 활용한 인공태양 등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를 해가고 있는 동시에 이런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의 자회사인 비츠로임을 통해서 산업용 전력기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비상 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제나락 홀딩스와 30년 동안 거래를 지속해 오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전력 공급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동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고 동사의 전력기기 제품 수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주가 상황들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름값을 했네요. 예, 전력 공급을 통한 비츠로. 예. 비츠로. 예. 자, 동메달입니다. 비츠로테크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전력 인프라 은메달 기업은 한중 NCS입니다. 한중 NCS. 네, 한중 NCS는 국내 최초로 ESS형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삼성 SDI와 같은 이런 글로벌 대형 배터리 제조사에도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은 북미, 유럽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S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이런 기기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차례 충전과 방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대용량 ESS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공냉식의 경우 온도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충전 방전 사이클이 하루에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사의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열 관리로 인해서 하루에 4회까지 충방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사가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ESS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현호 자문역의 금운동 메달 종목 함께하고 있습니다. ESS용 순행식 냉각 시스템으로 독보적 지위를 가진 한중 NCS. 예, NCS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한중 NCS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바로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금메달 종목 공개하진 않지만 힌트는 드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공개되는 전력 인프라주 금메달 종목은 힌트를 드리자면 유럽 전력 인프라 노후화의 수혜와 함께 관세에도 끄떡없을 전력 인프라 수출 효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멘트가 나왔네요. 관세도 끄떡없다.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보다 안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동사를 이제 금메달로 선정한 이유로는요. 신규 수주의 30% 이상이 AI 데이터 센터향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과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이런 투자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앞으로도 이런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송외전 전력망 매출액은 23년도에 약 500억 원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1,500억 원 가까이 3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수주잔고 역시 올해 23년 말 2천억 원대에서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500억 원대까지 두 배가량 증가한 예.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도 이런 실적 고성장세가 주가를 견인해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동사는 미국 주요 전력망 기업들과 직납 구조입니다. 직납 구조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전력기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서로 관세 부담을 상호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요에 맞춰서
계속해서 캐파를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에서 이런 변압기 매출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이렉트로 계속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를 같이 해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김현호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을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자세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방송이 끝나면 김현호 자문역의 라이브 방송도 이어집니다. 주식의 발견 채널로 들어오셔서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종목 분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